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봐드릴게요. 태호가 귀찮다는 듯이 화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심은 허탈한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지. 병수가 아내를 달랬지만 통장 잔액을 보면 병수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전 재산을 아들 사업 투자금으로 줘버려서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끝자락 오래된 달동네의 새벽은 언제나 바다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사이로 짠내가 섞인 바닷바람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병수는 올해 76,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여보, 또 일찍 일어났네요. 아내 박영심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심은 73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벌써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김치통에서 갓 담근 배추김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청소 나가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새벽에 쓰레기가 더 많아졌어요. 병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병수는 벌써 10년째 새벽 시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서 시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병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병수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게 앞이 항상 깨끗해요. 고맙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종종 사과나 배를 건네곤 했습니다. 영심도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 반찬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그녀가 만든 밑반찬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큰 스테인리스 용기에 나물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을 담아서 아파트 경비실로 가져갔습니다. 영심이 어머니가 만든 나물 무침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요. 젊은 주부들이 종종 이런 말을 건넸고 영심은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병수가 시장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영심은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나면 영심은 반찬 만들기에 집중했고 병수는 집 주변 화분들을 돌보거나 작은 수리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정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이웃 사람들을 잘 챙기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정은 많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근처에 살던 동민이라는 아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병수와 영심은 그 아이가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굶는 건 볼 수가 없어서 밥 때마다 불러다 먹였고 옷이 해져서 입을 게 없으면 시장에서 사다 줬습니다. 동민이가 참 기특한 아이였어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늘 고맙습니다 하면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영심이 그때를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 된장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국물까지 싹싹 비우고는 배를 문지르면서 배불러요 하던 게 어제 일 같네요. 병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민의 외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병수와 영심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겨울에는 연탄도 사다 주고 동민이 입을 옷이 없으면 시장에서 옷도 사다 줬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굶는 건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동민이 지금은 58이 되어 이 동네 우체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러 오면서 두 분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우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도 병수와 영심의 집 앞에서는 반드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두 분이 친부모 같아요. 어릴 때 굶을 뻔한 적이 몇 번인데 그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주셨거든요. 동민은 지금도 스스럼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어릴 때 두 분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병수와 영심도 동민을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동민이는 우리 친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아이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친아들도 있었습니다. 이태호 49살로 작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미정은 47으로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태호와 미정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에 사업이 잘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가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곧 좋은 집으로 모셔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정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효도 제대로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태호는 부모님 앞에서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고 곧 큰 계약을 따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정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시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병수는 허리 굽은 몸을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호가 참 든든해요. 이런 아들 둔 게 어디 있겠어요. 영심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끝에 이런 날도 오네요. 참 다행이에요.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태호가 이렇게 출세해서 하지만 태호와 미정이 집을 나선 후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대화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끌었으면 되겠어. 이번 달에 계약 하나만 따내면 정리될 거야. 태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투자한 걸 생각해봐. 이제 곧 결실을 볼 텐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참아. 정말 마지막이야.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 이미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태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호가 드디어 큰일을 해내는구나. 병수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먼저 준비해야 해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바로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심이 전화기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병수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리고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태호의 말에 병수와 영심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천만 원은 두 사람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청소하며 모은 돈, 반찬 팔아서 모은 돈, 한 푼 한 푼 아껴서 은행에 넣어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영심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태호가 후회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우리 태호 믿자. 이 아이가 우리를 속일 리가 없어. 병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에 갔습니다. 15년 동안 조금씩 모은 적금을 해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꽤 클 텐데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요. 영심이 대답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영심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센 돈을 봉투에 담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돈을 받고 나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몇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가족 모두 편해질 수 있어요. 미정도 남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부모님 덕분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동민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골목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여전히 성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동민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동민아, 고생이 많구나. 물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영심이 차가운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등기 우편이 있어서요. 꼭 직접 받으셔야 해요. 동민이 낡은 국제우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병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겉면에 한국어로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운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우편일까?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서류인 것 같은데 법무법인에서 온 거 보니까 법적인 문서인 것 같습니다.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심도 봉투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태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함께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함께 병수의 이름으로 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와 주식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심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읽어보려 했지만 단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재개발 구역 지정.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수도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답답해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젊을 때 동네 개발조합에 가입했던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했었거든. 개발조합이요? 영심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 동네가 언젠가는 개발될 거라고 해서 이웃들이랑 같이 가입했었어. 그런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야. 그때 도장 찍어주고 잊고 살았는데 두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아들이 똑똑하니까 알 거야. 병수가 말했습니다. 영심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우리한테 법무법인에서 우편이 왔는데 좀 봐줄래?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나중에 봐드릴게요.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토지 어쩌고 하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바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태호가 귀찮다는 듯이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심은 허탈한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지. 내일 다시 연락해보자. 병수가 아내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영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고, 병수도 답답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을 빌려간 건데 안부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영심이 속상해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병수가 영심을 위로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답답해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복잡한 법률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태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매일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고 혹시나 해서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서류는 처음 봐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옆집 할머니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동민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병수와 영심이 여전히 서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동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서류 때문에 계속 고민이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동민아.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민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살펴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래, 동민아. 너라도 좀 봐줘. 우리는 정말 모르겠어. 영심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동민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우체부 일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많이 봐왔던 터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로 된 부분들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좀 큰일인 것 같은데요. 동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큰일이라니?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영심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재개발 지역이라고 적혀 있는 주소가 바로 우리 동네 근처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 그 지역이에요. 병수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거라는 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소유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청 민원실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시청에 가서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동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시간 되는데 태워다 드릴까요?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 줄 수 있겠니? 미안하다, 동민아. 병수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릴 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조금 갚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동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동민이 도와준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민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을 보니 정말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서류는 꼭 챙기세요. 세 사람은 함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동민이 이것저것 알아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민원실에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시면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자세히 알려줄 거고요. 시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동민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류를 잔뜩 들고 와서 능숙하게 업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차례가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영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민이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동민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법무법인에서 서류를 받으셨는데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서 컴퓨터로 검색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맞네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소유권자 명의가 어르신들로 되어 있어요. 영심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다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관련 서류도 더 준비하셔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공무원의 설명이 길어지자
병수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동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 관련 업무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시청에서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 좋은 일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저도 법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제대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민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병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하는 것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갈 때도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태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한테는 알려줘야지. 병수도 동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심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엄마야. 저번에 말했던 그 서류 있잖아.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뭔 서류요? 태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게 시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아, 어머니, 저 정말 바쁘다니까요. 그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태호가 영심의 말을 중간에 자르며 성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심은 허탈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끊어버렸어요. 병수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필요할 때는 잘만 찾아오더니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할 땐 신경도 안 쓰네. 동민이 두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선 저희끼리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시죠. 아드님이 바쁘시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수와 영심은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재산이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서운함도 컸습니다. 그래도 동민이 옆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동민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친아들보다 더 낫네. 병수도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민이 약속대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됐어요. 제가 그때도 태워다 드릴게요. 동민이 밝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동민아.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영심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병수와 영심은 설렘과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예전에 가입했던 개발조합에 대해서도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여보, 그때 조합에 가입할 때 뭔가 서류에 도장 찍었던 게 기억나요? 영심이 물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했었는데, 그때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동네가 언젠가는 개발될 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살았네. 드디어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동민이 일찍 와서 세 사람은 함께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시청보다도 더 복잡해 보이는 건물에 들어서니 병수와 영심은 긴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동민이 두 분을 안심시켰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중년 여성으로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정말 큰 행운이네요. 이 지역이 올해 안에 재개발이 확정될 예정인데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아요. 병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니. 네, 맞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요.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부터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정확한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재산세 납부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영심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족분이나 믿을 만한 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죠.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동민이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민은 퇴근 후에도 시간을 내서 병수와 영심을 도왔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구청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러 등기소에 가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확인부터 시작해서 인감대조까지 병수와 영심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르신, 인감이 좀 흐릿하네요.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병수가 동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조금 더 세게 눌러보세요. 동민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세 번째 만에 겨우 깨끗한 인감이 찍혔습니다. 병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동민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청서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민이 한 글자 한 글자 알려주며 도왔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써야 하지? 영심이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확히 써야 해요. 동민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버지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네요. 이제 소유권은 확실해졌어요. 동민이 기뻐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상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수 명의로 된 토지는 생각보다 가치가 높았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확인서를 떼러 세무서에 갔을 때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 꾸준히 납부되고 있었네요. 누군가 대신 내주신 것 같은데요. 세무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세금을 내줬다는 건가요? 병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마 개발조합에서 관리 차원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것 같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의 토지는 보통 이렇게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구나. 영심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민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세금이 밀렸다면 절차가 더 복잡해졌을 텐데. 한편 태호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3천만 원으로도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좀처럼 따내지 못했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도움받으면 되잖아. 이번엔 얼마나 달라고 할까? 태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3천만 원이나 받았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다 떨어졌어.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태호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달라고 하실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계약만 따내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태호가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있다거나 약속이 있다거나 하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사실 바쁜 것보다는 그냥 귀찮았습니다. 내일은 꼭 전화해야지. 태호가 매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미뤘습니다. 동민은 계속해서 병수와 영심을 도왔습니다. 서류를 읽어주고 관청에 함께 가고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두 노인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민아, 너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도 할 수 있었어. 병수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릴 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기뻐요. 서류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협의를 위한 미팅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최종 서류 확인하고 보상금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동민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영심이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재개발 조합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동민이 일찍 와서 병수와 영심을 데리러 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서류도 잘 챙기셨죠? 동민이 확인했습니다. 응, 다 챙겼어. 동민아,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병수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로비부터 번듯해 보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이런 곳이라 떨리네. 영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이병수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후 조합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인상도 좋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조합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병수가 인사했습니다. 조합장은 회의실로 안내하며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 지역이 대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데 어르신 소유 토지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영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으로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끝나면 알 수 있고요. 3억이라는 말에 병수와 영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완료되려면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민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복이 많으세요. 조합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최종 서류 몇 개만 더 준비하시면 되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정평가는 언제쯤 나오나요? 동민이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영심이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동민이 기뻐했습니다. 동민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나 있었을까? 정말 고마워. 병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태호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우리가 태호를 도와줄 수 있겠어. 병수도 기뻤습니다. 한편 태호는 여전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번 달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달에만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부탁드려야겠어. 이번엔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야겠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달라고 하기가. 미정이 망설였습니다. 뭐 어때? 나중에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리면 되잖아.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태호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달라고 하실 거예요? 한 5,000만 원? 아니면 1억? 큰맘 먹고 확실하게 해야지. 태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1억이요? 그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큰 돈이 들어가는 거야. 소액으로는 안 돼. 태호가 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드디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라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돈이 절실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태호입니다. 태호가 평소보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 태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서 연락도 못했구나. 병수가 반가워했습니다. 네,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아버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병수는 직감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뭔 일인데? 큰 계약이 거의 성사될 것 같은데 계약금을 좀 더 준비해야 해서요.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또 돈 얘기구나. 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계약만 따내면 앞으로는 절대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얼마나 필요한데?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태호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 태호야,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번에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요. 정말 확실한 계약이에요. 영심이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전에 3천만 원을 줬는데 벌써 다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호야, 우리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준 돈도 벌써 다 쓴 거냐?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태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다고. 병수가 난처해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절실해요. 이번에 안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태호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며칠 전에 알게 된 재개발 보상금 얘기가 떠올랐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큰 돈을 바로 준비하기는 어려워. 병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해야 해요. 태호가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부모님이 선뜻 도와주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커서. 병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호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태호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호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후 병수와 영심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야박했나요? 영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아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말 어려우면 어떡하죠? 영심이 걱정했습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보자. 지금은 확실하지도 않잖아. 병수가 말했습니다. 한편 태호는 부모님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돈을 내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는
거절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태호가 미정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5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한 적 있어? 이번에도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태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태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빚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지인들에게 부탁해봤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달 말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미정이 불안해했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태호도 초조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호는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점점 압박을 가해왔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수와 영심은 동민의 도움으로 남은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들을 하나씩 발급받으며 최종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동민은 정말 성실하게 도와줬습니다. 퇴근 후에도 시간을 내서 관공서에 함께 가고 복잡한 서류들을 읽어주고 설명해 줬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휴가까지 써가며 병수와 영심을 도왔습니다. 동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병수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배고프면 밥 주시고 추우면 옷 사주시고 그런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우리도 어려웠는데도 그랬지. 영심이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자신들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는 마음, 그걸 보고 저도 배웠거든요. 동민의 진심 어린 마음에 두 사람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친아들은 돈 때문에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는데 혈연도 아닌 동민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보상금을 받으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해요. 금액이 크니까 세금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세무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수와 영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상금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나간다면 실제로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영심이 물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긴 했지만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에요. 동민이 위로했습니다. 맞아,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병수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아들 태호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돈만 달라고 하고 우리 말은 제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영심이 망설였습니다. 여보, 생각해봐. 3천만 원을 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잖아. 그것도 화내면서 말이야. 병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민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드님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돈에 대해서만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문제야.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바쁘다고 전화를 끊고 정작 돈 얘기할 때만 길게 통화하고 영심도 섭섭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서류 검토가 끝났고 감정평가 결과도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최종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10억 원으로 책정됐어요. 조합 직원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10억 원이요? 병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보다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됐어요. 다음 주에 오셔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한 달 후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병수와 영심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10억 원이래요. 영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수도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도 7억 원은 남겠네요. 동민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날 저녁 동민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좋은 소식을 나눴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태호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신중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우리한테 돈만 달라고 하고 정작 우리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이 생겼으니까. 영심이 망설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주면 안 돼. 그 아이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민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받게 된 돈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맞아.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항상 아들 눈치만 보며 살 필요는 없잖아. 병수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영심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태호가 정말 달라지면 그때 도와주죠.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거절당한 후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곧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인 것 같아요. 미정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연락해 볼까? 태호가 고민했지만 지난번에 화를 내며 전화를 끄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보상금에서 세금을 제한 7억 원이 조용히 병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병수와 영심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계좌로 7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들어왔나요?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금으로 입금됐어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통장에 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영심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우리 인생을 되찾는 것 같네. 병수도 감격했습니다. 동민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해내셨네요. 동민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겠어. 병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정말 뿌듯해요. 어릴 때 두 분이 저를 돌봐주신 보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재개발 보상금 지급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요 소유주들의 명단과 보상금 규모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병수의 이름과 10억 원이라는 보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만 주소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태호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신문에 나왔어요. 재개발 보상금 10억 원을 받았다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도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요? 시아버님이 그런 땅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부모님은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호는 급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저 태호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태호야. 오랜만이구나. 병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태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걸 봤구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태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태호야, 우리가 너한테 몇 번 얘기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넌 매번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어. 병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10억 원이나 받으시면서 저한테는 5천만 원도 안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태호가 화를 냈습니다. 영심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태호야, 진정해. 우리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일이야. 어머니,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도움 요청했을 때는 이미 아셨던 거 아니에요? 태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어. 혹시나 해서 말 안 한 거야. 영심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은 확정됐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태호가 다그쳤습니다. 병수가 다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태호야, 우리가 너한테 실망했어. 저한테 실망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태호가 반발했습니다. 너는 우리한테 돈 얘기할 때만 연락하잖아. 우리가 중요한 얘기하려고 해도 바쁘다고 전화 끊고. 병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태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돈만 달라고 했어요. 정말 철없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태호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정도 전화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께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보고 돈 얘기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앞으로는 효도하며 살겠어요. 태호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와 영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동민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호야, 미정아, 너희들이 사과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병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 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영심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모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막막해요. 태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 해결해봐. 병수가 말했습니다. 동민이를 봐.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야. 영심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태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태호야, 늦었어. 이제 우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병수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와 미정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계속 노력해 봐야지. 태호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수와 영심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민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병수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동민의 도움으로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깔끔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평생 꿈꿔왔던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 집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허리 굽은 병수도 편하게 오갈 수 있었고 베란다에는 햇볕이 잘 들어 영심이 좋아하는 화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두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영심이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병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동민은 여전히 우체부 일을 하면서 틈틈이 두 분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동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맛 나네요. 영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 병수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한편 태호와 미정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후로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사무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빚도 많이 늘어나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절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이번엔 정말 착실하게 해보자. 태호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태호가 차츰 직장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해요. 미정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병수와 영심이 동민과 함께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가족 같네. 태호가 혼잣말했습니다. 태호는 부모님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부모님께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정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시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러 가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가야지. 태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기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태호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네요. 미정도 남편의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한편 병수와 영심은 동민과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 없었던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동민아, 내 덕분에 이런 좋은 경험도 하네. 정말 고마워. 영심이 여행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릴 때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고 태호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상사들의 신뢰를 얻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성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찾아뵙기는 아직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병수와 영심은 태호의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태호가 편지를 보냈네요.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썼는데? 병수가 물었습니다.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고. 영심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글쎄,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봐야지. 병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엔 돈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영심이 말했습니다. 2년이 더 흐른 후 태호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고 가정도 평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호는 미정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직접 고른 꽃다발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태호입니다. 태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수와 영심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태호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철없는 아들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 노릇하고 싶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며 살겠어요. 병수와 영심은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민도 마침 놀러와 있었습니다. 태호는 동민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모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부터 태호는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안부를 묻고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동민과도 함께 식사를 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영심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군. 병수도 아들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불어왔습니다. 병수와 영심, 태호와 미정, 그리고 동민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